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기출문제 펴시고. 자, 여러분들은 어제 내가 유튜브에다가 하나 기출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의 배수만 풀어오세요. 3의 배수만. 3의 배수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형태로. 근데 다 하지 말고 그 바로 위에 문제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 바로 위에 3번 풀었으면 3번 수업 시간에 풀었으면 2번 문제 복습. 그렇죠? 6번 문제 풀었으면 5번 문제 복습. 그래서 3분의 2만 책을 보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음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그냥 문제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제 형태로 된 교과서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내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주고 문제를 풀어줄 건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반드시 자기 책으로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고 난 뒤에 보셔야 되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은 책 보지 말고 문제만 풀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 책을 보고, 만약에 아직까지 공부가 좀 약하다 자기가, 그러면 책을 먼저 그 파트에 한번 쭉 공부하고 난 뒤에 문제 풀고, 그건 자기 실력에 따라서. 왜냐면 공부가 적게 된 사람이 문제부터 먼저 풀면 좌절부터 하니까. 그러지 말고 공부가 좀 된 사람은 책을 읽고 봐버리면 다 맞춘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뭐가 약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 한 기간이 좀 있는 사람은 문제를 먼저 풀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보라고. 그래서 지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틀린 지문이 잘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단권하기로 마음먹은 책에다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계급의 기준이 경위인데 틀린 지문이 경사가 나왔다. 근데 내가 그걸 못 찾아냈다. 그럼 내가 보는 교재에 가서 그 부분에 다른 색깔로 표시하라고요. 그래서 지문에서 뭔가 틀린 걸 책에다가 체크하는 방법은 색깔을 다른 걸로 하나로 딱 정하세요. 책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색깔이 표시된 건 전부 다 내가 문제에서 틀렸던 부분이잖아. 그럼 다음번에 책 볼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지. 그걸 책을 볼륨화 있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의 색깔을 딱 정해서 그 색깔만 가지고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출문제집을 제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봅시다. 경찰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대륙법계구 우리 경찰 개념 기준으로 본다, 그죠? 영미법계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었고, 자, 고대는 95% 이상 맞는 지문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그랬어요. 부족장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부족장이 하는 말이 다 법이고 정치인데 그걸 경찰이 실현시켜주는 거니까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체 정치, 부족장이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활동은 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경찰과 정치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때 폴리스라는 단어가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요 폴리티아는 라틴어라는 거. 여기까지만 고대는 보시면 된다, 그지? 그다음 중세 국가가 시대가 되면, 중세 국가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니까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아직 교황의 힘이 대단히 강할 때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6세기에 들어가서 십정원 원정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교황은 교회 쪽으로 쫓겨나죠. 경찰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교황이 교회에 관련한 권한만 가지고서 쫓겨나니까 경찰 개념에서 뭐가 제외되는 거냐면 교행정이 제외되죠. 교행정이 이렇게 제외된다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세속적인 영역으로 조금 축소됐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 다음이 뭐냐면 경찰국가 시대죠. 경찰국가 시대가 들어가면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 두 가지를 나누게 되고, 여기가 17세기죠.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이 나뉘니까 이때가 국가와 사회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고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 여기서 제외되는 건 국가 목적적 행정이 제외되죠. 제군, 외사 네 가지 국가 목적적 행정은 제외된다. 그러면 국가 목적적 행정이 제외되고 나면 여기에 남아있는 건 사회 목적적 행정인데,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는 적극적 급부행정과 소극적 질서유지 두 개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나 틀린 질문으로 나올 때 경찰 국가 시대의 국가 목적적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고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되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죠. 왜냐하면 적극적 급부행정이 여기는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법치국가 시대잖아.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일어난다 그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계몽 철학이고, 이 계몽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똑똑해지니까 인간은 모두 같은 존재다. 자연권 사상. 그리고 인간은 전부 다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주의. 똑같은 사람인데 권력은 왜 너네만 가지냐. 권력 분립주의 같은 게 등장한단 말이야. 자의식이 높아지면 쓸데없이 강습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빠지냐면 적극적 급부행정.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경찰에서 미리 베풀어준다는 의미로 개입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싫단 말이야.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개입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빠지는지만 잘 보시면 되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가면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게 되는데, 또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까 봐 각각 동독과 서독의 내부 사회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의 힘을 또 약화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경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 굳이 경찰이 안 해도 되는 거, 구청이나 시청에 맡겨도 되는 위생 같은 거, 영업, 건축 다 빼버린다 그랬죠. 그게 무슨 현상이다? 비경찰화 현상이죠.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때는 경찰 개념에서 빠지는 게 협의의 행정경찰이 빠져버리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가 구청이나 시청 쪽으로 가버리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이 제외되는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건, 경찰에게 남아있는 건 보안경찰이다. 맞지?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뭔가가 계속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전개하고 있으니까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축소 과정을 겪었다. 그죠? 뒤쪽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영미법계는 반대죠. 영미법계는 경찰 개념이 확대된 거잖아. 초창기에는 인디언이랑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면 됐다가 국가가 커짐에 따라서, 미국이란 국가가 커짐에 따라서 오히려 영미법계는 늘어났는데 경찰의 개념 자체가, 대륙법계는 경찰 개념이 축소했다.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잡은 거잖아. 3페이지에 3번 문제 봅시다.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경찰 국가 시대니까 17세기 말한다. 그죠? 이때는 국가 목적적 작용이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제군 외사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지? 이게 제외되는 거고,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내무행정이 바로 사회 목적적 행정이잖아. 그러면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죠. 2번,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써 여기까지 읽는 순간 비경찰화 현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경찰이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 다 빠진다 그랬죠. 위생이나 건축이나 영업이 빠지는 거고, 풍속경찰은 계속 경찰이 하죠. 풍속경찰이 성매매나 도박 단속하는 거잖아. 이건 지금의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는 거다. 그지? 그래서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건 맞는 이야기지만 거기 풍속경찰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 나오면 앞에 내가 광의의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 그랬죠. 광의 행정경찰을 하는 역할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합친 거니까 소극적 질서유지 말하는 거고, 사법경찰은 수사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처음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독일로 전수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최초로 법제한 법은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이 맞는 이야기죠. 최초의 조약은 뭐였지?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그것도 옆에 하나 적어두시고, 최초로 구분했던 조약은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거. 그리고 옆에 하나 더 미리 적어둡시다. 경찰 개념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프랑스가 예술의 국가니까 그 개념을 떠올리는 거고, 정리하는 건 자동차를 조립하듯이 독일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 다음 18세기 법치국가 등장합니다. 계몽 철학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똑똑해졌다 그랬죠. 똑똑해졌으니까 이제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싫다. 내가 법을 위반할 때까지는 경찰 안에도 간섭하지 마라.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 제외. 그럼 남아있는 건 소극적 질서유지, 소극적
위험 방지만 남아있게 되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번 갑시다. 6번. 자, 6번에 가서 보시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이 지금 6번 문제는 22년도 경관부 문제인데 비교 경찰 문제랑 섞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서 보시면 프레보가 나와 있습니다. 프레보 밑에다가 국왕대관이라고 적어줍시다. 국왕을 대신하는 관리라고요. 이 프레보가 했던 일이 뭐냐면 판사의 역할도 하고 경찰의 역할도 하고 두 가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경찰 기능을 가졌다는 법원 밑에다가 판사라고 적어두시고 판사의 역할도 수행하고 경찰 기능도 수행하고 프레보가 등장하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 다음 프레보는 왕이 임명했으니까 방금 칠판에서 보는 것처럼 국왕을 대신하는 관리니까 당연히 왕이 지명했겠죠. 왕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 이번에 프랑스에서 경찰권 이론은 14세기에 등장했다. 14세기면 칠판에서 보는 것처럼 중세국가 시대다. 그죠? 중세국가 시대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군주는 여기서 말하는 군주는 교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세국가의 초기가 14세기니까 아직 교황의 힘이 대단히 강할 때지.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교황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는 건 안 돼. 무조건 모든 권력은 교황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네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황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교황이 내가 신의 뜻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 보시면 프랑스의 경찰권 이론은 14세기에 등장했는데 중세국가라고 적어두시고 이 이론에 따르면 군주, 즉 교황은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행위 하면 안 된다고 감히 내가 있는데 너네 마음대로 해결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억제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원만한 질서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교황이 쥐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를 경찰권에 근거하여 갖고 있다고 보았다. 2번 맞는 이야기겠죠. 3번 보세요.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라폴리스 그거 하나 줄 거 봅시다. 자,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서 대표되었는데 첫 번째 자 칠판 보세요. 자 봐. 고대 국가 시대는 국가든 사회든 전부 부족장이 다 통치했죠. 중세국가 시대도 처음에 교황은 뭐였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교황의 힘이 16세기에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면서 약해졌다 그랬잖아. 그리고 경찰 국가 시대에 넘어왔을 때는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의 말미 16세기에 이미 국가와 사회가 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겠지. 그러니까 17세기 와서는 그걸 쪼개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16세기까지 돌입할 때 국가 사회가 분화된다는 개념 자체를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면 17세기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국가 사회가 바뀌진 않아. 나뉘어지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권력을 가진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는 교황은 14세기는 일단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력을 확보하려고 했을 거고 당연히 사회 질서 유지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점차적으로 귀족들에 의해서 힘이 약해지죠. 약해지면 나중에는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력은 약해지는 거고 사회 질서 유지 정도만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를 보시면 초기에는 바뀌었죠.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을 의미한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초기에는 국가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다 가지려고 했었고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니까 나중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야지 다음에 오는 17 경찰 국가 시대의 국가 사회 분화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앞뒤가 바뀌어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보시면 프랑스에서 독일로 도입된 경찰 이론은 맞네요.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 왜? 경찰은 내가 항상 집권자의 수족처럼 이용됐다 그랬지. 그러면 집권자가 자신의 통치력을 늘려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찰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국가 권력, 즉
그 집권자의 권한은 대단히 강한 거죠. 절대적 국가 권력의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답은 3번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9번 가봅시다. 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하지만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생각해 보면 뻔한 이야기라고요. 자, 대륙법계는 유럽을 이야기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미국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건 우연히 콜럼버스가 항해 중에 발견하게 되고, 황무지였던 이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을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곳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킨 건 여기서 넘어왔던 유럽 이주민들이 한 일이라고요. 유럽 이주민들이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이민자인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럽에서 지배계층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배계층이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몇 달간의 항해를 거쳐서 이렇게 힘들게 여기다가 국가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쪽에 와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봐. 대륙법계는 아까 저쪽 왼쪽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경찰은 항상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거냐면 집권자의 편에 서 있는 거죠. 집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됐고, 당연히 국민들에게는 통치의 일환으로서 경찰이 활동했던 거니까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는 대립적이고, 시민을 뭘로 보냐면 통치의 대상으로 보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일반 통치권이에요. 일반인을 통치할 수 있다. 이 권리를 가지고서 경찰권이 발동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시민보다는 상위에 있는 거죠. 포지션 자체가 위에 있잖아. 그리고 경찰 뒤에는 누가 있어? 집권자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국민들을 달래거나 할 필요 없지. 강압적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수단을 많이 쓰냐면 권력적 수단. 권력적 수단이니까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 이런 수단을 통해서 경찰권을 발동한단 말이야. 그런데 영미법계는 지금 이게 싫어서 넘어온 거잖아. 그죠? 이게 싫어서 넘어왔고, 유럽 이주민들끼리 말이야.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경찰을 해라 마라 지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경찰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 경찰은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대립적일 리가 없고, 우리 스스로 만든 거니까 자치권에 근거하는 거겠죠. 자치권에 근거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경찰을 시켜줬는데 우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비권력적 작용, 즉 우리한테 뭘 해줄 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영미법계라고. 됐지? 그 다음 봐. 대륙법계는 어쨌든 경찰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항상 통치자 입장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 왼쪽에 봤던 것처럼 우리 대륙법계는 경찰 개념이 갈수록 축소했었다. 그죠? 경찰 개념이 갈수록 축소했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찰의 개념이 갈수록 확대되는 거고, 계속해서 대륙법계에서 살펴본 건 뭐냐면 경찰의 개념이죠.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의 개념을 잘 살펴야 시대별로 무언가가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영미법계는 경찰을 뭐라고 부르든지는 상관없다 그랬지. 폴리스라 부르건 아저씨라 부르건 보안관이라 부르건 상관없다. 뭐만 중요하냐면 너네가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경찰의 활동이 중요한 거죠. 경찰의 활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 대륙법계는 저기 봤던 것처럼 경찰국가시대에 제군, 외사, 국가목적적 행정 빠질 때 사법행정 빠졌죠. 그럼 수사가 대륙법계는 경찰 본연의 권리가 이제는 아니게 되잖아.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소극적 질서유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미법계는 경찰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경찰 개념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영미법계는 공공의 질서 유지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거, 이것도 경찰 본연의 임무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경찰 개념 자체에 뭐가 들어갔냐면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들어있다고요. 그럼 이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면 수사가 필요한 거고 이게 바로 사법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이렇게 꾸러미를 열어보면 소극적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공도 있고 흰색 공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 사법경찰도 들어있단 말이야. 한 번도 경찰 개념에서 빠진 적이 없고 원래부터 자기 직무 그리고 지금도 자기네들이 경찰이 하는 일이니까 공의 색깔도 같고 크기도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대륙법계는 다 빠지고 나서 이제는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냐면 소극적 질서유지밖에 없고 이 질서유지라는 흰색 공 하나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들은 어디 나갔느냐? 다 경찰 개념에서 빠져버렸죠. 교행정도 빠졌고 다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재군, 외사 이렇게 국가목적적 행정도 다 빠져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법행정 수사는 대륙법계에서는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찰은 수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법경찰이 한번 빠졌다가 새롭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색깔이 다르다. 그죠? 색깔이 다르니까 대륙법계는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법경찰이 분명히 경찰국가 시대에 빠졌는데 다시 들어와 있는 이유는 영미법계의 영향이죠. 영미법계를 쳐다보니까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영미법계 영향으로 사법이 우리 경찰의 직무에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봅시다. 그게 이제 아래쪽 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정리된 이야기고 자 9번 한번 봅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는 일반 통치권 줄 것이고 일반 통치권을 중심으로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경찰이란 무엇이냐? 경찰의 개념은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였죠.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뭘 해줄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건 영미법계다. 그죠? 그러니까 가 지문은 틀린 게 되죠. 그 다음 나에 보시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이렇게 나온다. 그지? 요거는 대륙법계 이야기인데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몇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게 되고 그 법률들의 키워드랑 이 법률의 이름과 키워드만 연결하시면 되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은 절박한 위험 방지. 재와 형벌법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지방자치법제는 자치체 경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된다. 적합한 재량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일방 형제 치자 포함만 잡으면 되고 나에 가서 보시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니까 여기 잡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합당한 재량이나 적합한 재량이 나오면 맞는 이야기가 된다고. 나의 두 번째 줄 끝에 경찰권 발동은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된다. 나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죠. 나머지 가운데 이야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가운데 이야기는 시험에 바꿔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 봅시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했다. 그 라틴어를 경찰 특공대 문제에 영어로 바꾼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일체 정치, 헌법을 지칭하였다. 내가 고대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95% 이상 맞는 지문이라고 했지. 딱 나오잖아요. 나중에 틀린 지문에 어떤 것도 나오냐면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시 국가의 헌법을 지칭하였고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제외되었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정치도 들어있잖아. 여기 일체 정치잖아. 됐지? 그 다음 크로이츠 베르그 판결은 잘 안다. 그죠? 전승기념비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 금지 명령. 조망권이 소극적 질서 유지 안에 들어가는 거면 법치국가 시대 경찰이 해도 되는 일이고 적극적 급부행정이면 경찰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조망권은 소극적 질서 유지와 관련이 없다. 그지? 그러니까 건축 금지 명령은 경찰의 직무 범위를 넘어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직무는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된다는 걸 밝혔던 판결이라서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목적 확대가 아니라 목적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
그다음 마에 가서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이야기 나옵니다. 경찰 국가 시대에 빠졌던 게 국가 목적적 작용이죠. 그러면 사회 목적적 작용만 남는데 그 사회 목적적 작용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다. 적극적 급부행정도 있고 소극적 질서유지도 있고. 그런데 시험 지문에 지금처럼 소극적 치안 유지만 할 뿐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됐죠? 요게 마가 자주 나오는 지문이 됩니다. 바에 가서 보시면 17세기니까 경찰 국가 시대다. 그지? 그러면 국가 목적적 작용 빠지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제, 군, 외, 사 빠지는 거니까 바는 맞는 이야기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10번, 11번 넘어가시고 12번 가봅시다. 12번.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가지고 복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건 넣어야 됩니다. 계속. 자, 봅시다. 12번. 16세기네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중세국가 시대. 16세기는 십자군 원정에 실패해서 교황의 힘이 약해졌을 때잖아. 그러면 교황은 교회 안으로 쫓겨난다 그랬지. 교회 행정을 제외하는 거죠. 제외. 포함이 아니고. 그래서 경찰학 문제에서는 포함이나 제외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돼요.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바꾸기 제일 쉬운 거잖아. 포함 제외 바꾸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포함이든 제외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무조건 일단 의심하면서 체크해 봐야 돼요. 혹시나 모르니까. 됐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가봅시다.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국가작용의 분화에는 또 봐. 지금 아까 풀었던 지문과 이번 지문이 거의 동일한 지문이잖아요. 국가 목적적 작용은 빠지지만 사회 목적적 작용 중에는 소극적 질서유지도 있고 적극적 급부행정도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됐지? 그 다음 3번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니까 일방 나와야 되겠죠. 형제 지자포합 이렇게 하니까 절박한 위험 방지 찾으면 맞잖아요. 거기 방지란 말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 시험에 제거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제거도 같은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고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밑에 활동이라고 적어두시고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건 대륙법계가 아니고 영미법계죠. 영미법계. 그지?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논의됐다. 영미법계에 관한 이야기니까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죠. 됐죠? 그 다음 15번 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보면 된다. 그지?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내가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된다 그랬죠. 그 활동에 성질은 필요 없어. 국가 목적적 작용이건 사회 목적적 작용이건 권력적 작용이건 비권력적 작용이건 다 필요 없다고. 그냥 경찰 제복 입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제복을 입는다고 표현하지만 시험 지문에는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거기 1번 지문은 지금 현재 맞는 이야기, 1번 지문은 틀린 이야기가 되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실질적 의미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맞는지,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게 맞는지,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이야기했을 때 협의의 행정경찰이 있다. 그죠? 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위생단속 나가는 건 부수적으로는 소극적 질서 유지의 목적이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경찰 제복을 입을 일은 없다. 그지? 그러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겠죠. 됐지?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서비스 있습니다. 순찰이라든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데려다 주는 거. 됐지? 경찰 제복 입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맞죠. 근데 이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못 들어가죠. 그 다음 사법 경찰에 있고 정보나 안보 수사, 즉 간첩 잡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국가 목적적 작용이다. 그죠? 지금 우리 경찰 개념은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국가 목적적 행정은 아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전제 사실 탈락이잖아. 그러면 다 어디에 들어간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죠. 국가 목적적 작용은 17세기에 이미 다 빠져버리고 지금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사회 목적적 행정에서 비롯된 거니까 국가 목적적 행정이 나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는 전제사실 탈락이에요. 그 다음 국회 경위 우리랑 입는 옷이 다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아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반 통치권이 아니고 국회에서만 경찰권을 활동하니까 경찰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니까 특별 권력 관계잖아요. 법정 경찰도 마찬가지죠. 우리랑 입는 옷이 다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고 법원 바깥으로 나오면 경찰 아니죠. 일반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둘 다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있냐면 풍속경찰, 성매매 단속 나가는 거, 그리고 교통경찰, 그리고 불법 집회 시위를 단속하는 경비경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두 개,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된다. 이 그림만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많잖아요. 첫 번째,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포함하는 거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서로 별개의 개념이다. 서로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개념이고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말하는 거다. 일반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이 경찰 역할을 한다면 그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해당하는 거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 기출 지문이잖아. 전부 다. 됐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은 아까 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작용은 필요 없다니까 국가 목적적 작용이건 사회 목적적 작용이건 권력적 비권력적 다 필요 없고 그냥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조직 중심이죠. 조직 중심. 3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019 나와야 되죠. 그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잖아.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돼야 되니까 3번 틀린 거죠. 4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맞는 이야기죠. 만약에 실무상 개념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 실정법상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도 틀린 지문. 됐죠? 학자들이 정리한 개념이에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계속해서 문제가 비슷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잘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한 사람은 문제를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연습하잖아요. 연습. 그러니까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8번 문제를 볼 텐데 18번 문제를 맞췄어. 기분 좋아. 넘어가. 웃어. 그럼 나중에 울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문 하나하나를 잘 뜯어봐야 돼. 연습하는 거니까. 내가 이건 왜냐면 사지선다는 속어법 쓰잖아요. 1번이 좀 애매한데 2번이 확실히 틀리면 2번이 답이잖아. 근데 애매한 그게 만약에 나중에 답으로 나오면 실제 시험에서는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약한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1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4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그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은 빨리 푸는 거에 대해 욕심내지 말라고. 실력이 크면 자동적으로 빨리 풀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수학 가지고 늘 비교를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속도는 자동적으로 나잖아요. 수학을 잘하면 속도는 자동적으로 나. 수학 공부를 하면서 누가 빨리 푸는 연습을 하나. 하다 보면 실력이 늘면 되죠. 맞아? 아예 공부 못하면 수학은 3시간 주든 4시간 주든 잠만 잘 뿐이야. 한 4개 풀고 나면 풀 게 없잖아요. 어제 우리 초코 누님 저기 어디 레벨 테스트 보냈더니 중학교 1학년인데 자극 좀 받으라고 고등학교 레벨 테스트 보냈거든요. 그 2시간 반 만에 나타나는 거야. 쳐다보면 몇 개 나왔대요. 그러니까 90개 나왔대 문제가. 몇 개 잘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해맑은 얼굴. 아니 그래요. 그냥 몇 개 풀었는데 그러니까 30개 풀었대. 90개 중에. 그럼 넌 2시간 반 동안 뭐 했어? 그러니까 문제를 노려보고 있었대. 답이 안 나와서 짜증나서. 귀여워? 부모는 복장이 터지는 일이야. 그래서 봐. 지가 잘 푸는 문제는 금방 푸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문제는 2시간 아니다 10시간 줘도 몰라. 우리는 그걸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속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천천히 풀어가요. 천천히 분석하면서 풀어가면 속도는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됐지? 자 보세요. 18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니까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된다. 그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니 맞잖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이유는 국가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대마초변이라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는 위법이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제복 입고 체포하러 갈 수 있다. 그죠? 그러나 네덜란드는 합법이니까 경찰이 제복을 입고서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법의 차이죠. 행위는 똑같은데. 그래서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건 법률의 차이가 국가마다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다.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건데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적극적 급부행정하면 안 되잖아요. 뭐만 해야 된다?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겠네. 3번은 방금 설명했던 거고 4번에 가서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죠. 일반 행정기관 밑에다가 구청이나 시청이라고 적으시고 그게 바로 협의의 행정경찰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찰 제복 절대로 안 입는다. 그지?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겠죠. 위생단속을 통해서 전염병 창궐을 막는 게 공공질서 유지와는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나 경찰 제복 입을 일은 절대 없다. 그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하지 않는다.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21번 가봅시다. 21번. 자, 1번 지문은 방금 했던 이야기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같은 소극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 맞는 이야기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일국이니까 일반 통치권이죠. 특별 통치권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다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 통치권 밑에다가 같은 말로 특별 권력 관계라고 적으세요.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가 아니라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뒤쪽 내용은 맞죠? 자, 여러분들 이거 나온 김에 내가 행정법 하나만 설명해 주면 이건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행정법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개념만 정리를 하라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특별 권력 관계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건데 통치행위란 게 있어요. 이거 헌법 시간에 하죠. 통치행위. 통치행위가 있고 지금 특별 권력 관계가 있거든. 통치행위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통령의 행위죠. 대통령의 행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제4의 국가행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되도록 사법심사를 안 한다 그랬죠. 제한한다 그랬죠. 되도록이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럼 봐.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 이런 거 아니면 소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사법심사를 안 하겠다고요. 그래서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야기하면서 내가 금융실명제를 하는데 금융실명제는 침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차명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무조건 실명으로 하라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출금을 안 되게 만들었거든. 그럼 내 돈인데 내가 못 뽑도록 만드는 거니까 침익적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침익적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유도 제시해야 되고 사전 통지도 해야 되죠. 그런데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사전 통지 없이 바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행정절차법상 위반이죠. 위반인데 그걸 사법부가 위법이라고 심사 안 하잖아. 왜? 그건 통치행위거든요.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법을 위반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되도록이면 제한한다는 이야기고 특별권력관계는 보통 공무원 사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주 예전이론에 예전이론은 대표적으로 경찰이 어떤 행위를 하면 거기는 사법심사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없죠. 경찰도 잘못하면 무조건 처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권력관계도 당연히 뭐가 적용되는 거냐면 법치주의 적용됩니다. 여기도. 법치주의가 적용되면서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다 적용되는 거라고요.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법을 어겨도 된다. 그런 이야기 없죠 지금. 경찰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물론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이 나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근거가 있다는 게 원칙이잖아. 그러면 예전처럼 공무원 내부 사회에 이런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이론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정의니까 정의만 알아두라고요. 나중에 행정규칙 들어가면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미리 말하는 것뿐이라. 뭐 얘가 단독 문제로 나오거나 얘가 단독 문제로 경찰학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라고. 그래야 뒤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편해지거든.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말하며 사무를 말하며 경찰 제복 입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지. 3번 맞는 이야기고 4번은 벤다이어 그램 때 설명했던 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무슨 개념이다? 별개의 개념이다. 교집합은 생길 수가 있다. 풍속경찰이나 교통경찰이나 경비경찰 같은 경우에.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24번으로 갈 텐데 경찰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머지 파트는 분류 기준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번 1차 시험에 그게 두 개 다 나와버렸잖아요. 40문제니까 총론이 34개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려면 예전에는 무조건 경찰의 분류가 나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단독 문제로 물어볼 수가 없죠. 20문제일 때니까. 그때는 총론 10개, 강론 10개니까 거기서 2개 내면 다른 데를 못 내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물어봤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다시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경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경찰의 분류 물어보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또 따로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총론 파트를 공부할 때는 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빠지는 곳이 없게. 34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출제하는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같은 거 출제할 때도 보면 총론은 뺄 곳이 별로 없어요. 이거 냈다고 저거 안 내고 그런 장면이 아니라고. 어디서든지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4개가 맞춰지는 거고. 반대로 강론은 5개밖에 안 내오니까 중요한 것만 찍는 거죠. 중요한 것만. 예전처럼 자잘한 거 낼 필요 없고. 물론 공부를 할 때는 혹시나 몰라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 큰 덩치만 나온다. 큰 덩치. 공부하는 방법을 양쪽으로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럼 봐.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직의 크기가 차이가 나잖아. 여기는 국가경찰은 대단히 큰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치경찰은 제주도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제주자치경찰처럼 이렇게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운영과 개혁이 용이한 건 덩치가 작은 자치경찰. 지금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처음에 제주도에만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했던 이유는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찰이 어떤 행정을 할 때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고, 지방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이야기는 민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단점은 기관 간의 협조는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청장이 경기 남부청장한테 너네 서울에 가서 빨리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죠. 그런데 제주청장에게 너가 와서 제주자치경찰청장에게 너네가 와서 서울의 소요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줘라. 우리가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다고요. 반대로 하면 되죠. 국가경찰은 기관 간의 협조도 좋고 광역범죄에 대응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통계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균등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지방에 적합한 행정을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관료주의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민들에 대한 봉사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거기까지 정리하면 끝. 그래서 24번 보시면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보시면 자치경찰 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가 맞죠. 나와 봅시다. 자치경찰 제도는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잘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틀린 거잖아요. 다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 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왜? 덩치가 작으니까. 그럼 다는 맞죠.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 제공한다. 전국적인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국가경찰의 장점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민주성이 보장된다. 이 말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반은 맞는 이야기. 됐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27번 가봅시다. 경찰의 분류에 관한 이야기. 고등경찰 밑에다가 정치라고 적어두셔야 되죠. 정치. 보통 경찰의 구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보호법익 기준에 내가 이거 프랑스에서 유래된 거라고 독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 지문은 틀린 거잖아요.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나에 가서 보시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뉘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하나 체크합시다. 질봉 체크합시다.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뉘게 된다. 범죄수사는 질서경찰 맞고 방범 순찰은 서비스라고 이야기했지 봉사경찰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에 가서 봅시다. 평상시에는 위기 상황이 아니니까 경찰이 알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비상 상황이 되면 계엄이 선포돼서 계엄법에 따라 군대가 질서 유지권을 가지는 거니까 위의 정도, 적용 법규,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가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다 지문은 맞는 이야기잖아요. 나아가서 보시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뭘로 나누는 거지? 업무의 독자성이죠.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는 거고 협의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인데 부수적으로 소극적 질서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이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하는 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죠. 뒤쪽의 내용은 맞죠. 풍속경찰은 경찰이 하는 거니까 보안경찰 맞고 영업, 위생, 건축, 산림 이런 것들은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는 거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 행사, 목적 체크하셔야 되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고 삼권분립사상과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삼권분립사상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틀린 지문은 가와 라 두 개가 될 겁니다. 됐죠? 30번 봅시다. 경찰의 분류와 분류 기준에 관한 이야기. 자,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 맞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두 문자 나온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 예진시 체크하시고. 광의행정경찰이니까 뭐 하는 거지? 소극적 질서유지. 사법경찰은 수사. 그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행사 목적이죠. 경찰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고 삼권 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거다. 맞는 이야기 됩니다. 삼권 분립에 관련된 거죠.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고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계엄이 선포됐나 안 됐나의 차이라 그랬죠. 위의 정도와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질봉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